내과계 일반 병실에 입원하고 계시는 다수의 환자분들이 고혈당을 가지고 계시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시는 분, 두 번째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모르고 지내셨던 분, 세 번째는 원인 질환 때문에 혈당이 높아진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감염이나 수술이나 또 심근경색 등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원인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은 약물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있죠.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혈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혈당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혈당은요, 사망률 뿐만 아니라 이 감염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나 심근경색 환자에서 당이 높았을 경우에 사망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수술하기 전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치유력도 떨어지고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혈당 조절 목표치가 있겠죠. 아직 이제 임상적 데이터가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여러 진료기관의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식전 혈당 기준으로는 14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식전 혈당 이외의 혈당은요. 180mg/dL 미만으로 설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혈당 목표치는요. 일반 병실 입원 환자 기준이고 혈당 조절을 위해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중환자 혈당 조절이랑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임종에 가까운 경우에는 목표치를 좀 더 높여서 느슨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입원 환자의 혈당 조절은요. 인슐린으로 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는 중단합니다. 물론 입원 자체 목적이 이 혈당 조절에 있는 분들은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으로 한다. 그러면 왜 인슐린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입원을 하다 보면은 일단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액, 그리고 또 우리가 금식을 요구하는 검사들이 있죠. 거기다가 경관 영양이라든지 뭐 비경구 영양 이런 것들이 혈당 조절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경구약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일단 인슐린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슐린을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인슐린 제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써야 될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저 인슐린과 식전 인슐린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저 인슐린은 아무래도 반감기나 작용 기간이 긴 애들이겠죠. 베이스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식전 인슐린은 식후에 오르는 혈당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3번 투여하게 되고 기저 인슐린은 1번 또는 2번에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반감기나 뭐 작용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대표적으로 기저 인슐린에 해당하는 건 글라진, 그리고 디글루덱. 예전에 우리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디텀이요. 이런 게 대표적이죠. 물론 NPH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 인슐린으로서 초속효성 인슐린, 리스프로, 그리고 글루리신, 아스파트 이런 게 있죠. 그러면 1일 인슐린 총 용량은 어떻게 결정해 주면 될까요? 입원 당시의 혈당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원 당시 혈당이 140에서 200 사이일 경우에는 하루 총 인슐린 용량을 kg당 0.4 유닛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높은 경우 201에서 400 사이인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0.5 유닛으로 더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나이 기준으로는 70살 이상, 70세 이상인 분 또는 이제 추정된 사구체 유발 GFR 기준으로는 60ml/min 1.73m 제곱이죠. 이거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성을 고려해서 하루 총 인슐린 용량을 요거보다 낮게 0.2에서 0.3 유닛 퍼 킬로그램 정도로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기저 인슐린으로도 나누고 식전 인슐린한테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60kg래요. 30살 60kg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일단 나이도 괜찮고 GFR도 괜찮아요. 60을 넘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입원 당시 혈당 측정값이 25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니까 0.5로 계산하면 되겠죠. 60을 그대로 곱해주면은 하루에 30 유닛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눌 건가? 일단 반띵합니다. 그럼 이제 15가 되겠죠. 이 반을 기저 인슐린한테 주고요. 나머지 반을 식전 인슐린한테 주면 됩니다. 일단 기저 인슐린은요.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MPH나 디터미어 같은 경우는 2번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일단 한 번 투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시간에 이제 베이스로 한 번 딱 주면 되는 겁니다. 15 유닛을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전 인슐린은 식사 전마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번 식사한다면 그 식전마다 3번을 나눠서 투여하면 되는 거죠. 15 유닛을 3번으로 나누면 한 번마다 5 유닛씩 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식전 인슐린은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엄청 간단해 보이죠? 단순한 산수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림잡아서 일단 투여를 하는 거고 인슐린마다 사람의 반응도가 달라요. 그래서 개별화 시켜줘야 되고 혈당을 측정해서 팔로우하고 그 경우마다 이제 기저 인슐린과 식전 인슐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